이번 시간에는 소득이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소득이득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을 소득이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을 비교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투자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대료가 있고 하나는 매매 차익이 있다. 그러면 임대료의 돈 계산과 매매 차익의 돈 계산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임대료 돈 계산은 5단계로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용어가 5개가 나오는데,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 5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용어를 좀 익숙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능조소득, 가능한 그러면 총 그럽니다. 소득 그러면 1년간 번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이 뭐냐면 한 1000제곱미터가 있다고 하자 이거요. 근데 그 사무실에 제곱미터당 8만 원이라고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에다가 8만을 곱하면 얼마가 8천만 원이 나오겠죠. 이 8천만 원을 가능조소득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1년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다 보면은 중간에 빈방이 생기겠죠. 빈방을 공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받지 못한 돈이 생깁니다. 이걸 불량부채라고 해요. 말하자면 중간에 떼인 돈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가능해서 이렇게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로 번 돈이 있죠. 자판기라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걸로 번 돈을 뭐라면 소득을 더하면은 유효조소득 그럽니다.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실제로 번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번 돈에서 우리는 유효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영업경비라고 하는데, 이걸 빼면은 순 영업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요순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이 벌어주는 돈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 몫을 챙기게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보면은 자기 돈만 갖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갖고 1년 동안에 갚아야 된 원금과 이자, 이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말하는데, 이걸 빼고 나면은 내 몫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겠죠? 소득세를 내고 나면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로 돈을 벌 때, 임대료로 돈을 벌 때는 5단계 돈 계산이 있는데, 가요순전후,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자꾸 소리내서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가능조소득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사무실을 통해서 번 돈이다. 번 돈이다. 그런 다음에 빈방 빼고, 빈방까지가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 빼고 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갚았다, 남의 돈 갚았다, 그러면 세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 내고 나면은 내 몫이다, 이렇게요. 번 돈에서 빈방 빼고 경비 빼고 남의 돈 갚고 세금 내고 나면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요순세세, 가요순전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공식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거는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자, 순영업소득은 세 번째 해당되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 빼기 영업경비인데, 이때 영업경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공실은 위에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이거는 밑에 네 번째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득세, 이거는 5번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업경비는 세 번째 계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거, 공실,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자기 자리가 아니어서 포함이 안 되고, 감가는요, 원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감가라는 것은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여기 영업경비는 나중에 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비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매매 차익을 위해서 들어간 돈을 말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나오냐면요, 교체 비용 이렇게도 나와요. 교체 비용. 그 다음에 대수선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수선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주인이 부담을 하고 매매 차익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영업경비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한데, 우선은 첫 글자로 공부세 감자 이렇게 외주세요. 공부세 감자. 공실,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는데, 재산세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꼭 이 재산세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관습하고 차이가 나서 많이 틀리게 되는데, 재산세는 보유과세고, 보유과세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비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나 소득세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경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포함하면 되는 거니, 이 경비라는 건 우리 관리비라고 생각을 해서 세입자가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으면은 포함, 안 맞으면 불포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실,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은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세입자가 부담하는 건 포함이 되는데, 재산세만큼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기억하시고, 첫 글자로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공부세 감자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부채 서비스액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다 해서 부대저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대저 대단히 중요해요. 앞으로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 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은요, 모든 세금은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용을 떨고 계산하죠. 그리고 대체 충당금, 이 충당금이라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주인이 부담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에서 뭐냐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건 더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자와 감가는 세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뺀다. 순대이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요. 세금은 순대이감, 순영업소득과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이자와 감가를 뺀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나온 시험인데,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 만약에 세전으로 한다면 세전은 세대원은 더하고, 같은 세대원이니까는요, 감가는 빼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 일반적으로 순을 갖고 할 때는 순대이감, 그 다음에 세전으로 할 때는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빼갖고 여기서 세율을 곱한다는 거, 세금 계산입니다. 해서 우리가 월세로 돈 계산이 5단계가 있는데, 가유, 순, 세, 가유, 순, 전, 후,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영업경비 아닌 거 공부세 감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부대저, 세금은 순대이감,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뺀다.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고요.
하나 더 포함을 한다면 매매 차익에 해당되는 것은 4단계입니다. 4단계는 간단하니까요. 우리가 판돈에서 매도 가격에서 경비 빼고 잔금 빼고, 잔금이라는 건 못 갚은 돈이죠. 마지막에 세금 빼고 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매 차익의 맨 마지막은 세후 지분 복귀액, 임대료의 맨 마지막은 세후 현금 수지. 이거 바꾸면 안 되겠죠? 다시요. 매매 차익은 판돈, 매도 가격,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잔금, 그 다음에 세금 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4단계, 임대료 5단계. 이 개론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처음에는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가요순전후, 그 다음에 경비가 아닌 것 공부세 감자, 부대저, 순대이감, 세대오는 더하고 감가를 뺀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한 고비를 넘겨가시기를 바랍니다.